중국 정부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1500km 순항 미사일의 강력한 반발과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몰이를 조성하고 있고요. 중국도 뜨끔할 겁니다. 정밀 타격 미사일 개발은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존재이니까요. 그에 관련된 국내 밀리 매니아들의 의견을 대충 요약하자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한국이 순항 미사일 개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걸 중국 정부도 알 텐데, 중국 전문가들이 동원해서 다음 아래 글과 같이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의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왜 축소하고 왜곡하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유포하여 여론 조성하는 저희가. 국내 밀리 매니아들에 따르면 한국이 순항 미사일이 80년대 초부터 이루어졌다네요. 그때부터 기술 축적을 하면서 사거리를 늘려오고 시험 발사 등 노하우를 축적했다네요. 그리고 정부의 기존 발표 형태가 사거리 1000km 개발 완료했을 때 500km 개발했다고 뒤늦게 언론에 공개하는 형태를 봤을 때에, 물론 사거리 1000km 순항 미사일 개발 공개 발표할 때에는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개발이 완료 단계였다네요.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존재를 언급하는 걸 봐서는 지금은 그 이상의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을 이미 개발 완료하고 있다는 짐작하고 있지만 다들 쉬쉬한다네요. 현재 중국 여론은 한국의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자체를 경계하지만, 중국 밀리 매니아 중 그나마 좀 머리가 돌아가는 중국 밀리 매니아들은 표면적인 한국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의 전략적 억제보다는 그 한국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이 중국의 방공시설을 제압하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에서 도입할 스텔스 F-35 전투기가 활개를 치려지를 많이 넓혀진다는 점을 더 우려한다고 하네요.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로 북경, 상해 등의 중국 동북부 해안 도시들이 타격권이 들어가는 것이 중국 여론에선 이슈화되었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국내 순항 미사일의 전술적 목표가 중국 방공망 붕괴라는 겁니다. 이걸 중국 군부가 두려워한다네요. 북경이 타격되는 것보다요. 저는 국내 밀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국내 밀리 매니아 분들 의견들을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더군요. 중국이 남해의 암초인 이어도 영유권 논쟁을 벌릴 모양새이던데, 한국이 더 이상 육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에는 F-15K, 이지스함, 214급 잠수함과 순항미사일 등이 있으니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다가 공중급 6기랑 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랑 공중조기경보통 제기가 만약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말이죠. 중국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한국 KBS 텔레비전 방송국의 17일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화사가 한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하반기에 한반도의 남북 군사분계선을 따라 이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관리의 말에 의하면 현무-3C형 지대지 순항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08년에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이미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현무-3C형은 길이 6m, 지름 53에서 60cm, 무게 1.5톤, 비행기용 제트식 엔진 채용, 속도는 마하 1 이하, 탄두 무게는 약 450kg, 정확도 오차는 1에서 2m입니다. 한국의 현무-3C의 성능은 미국의 전술형 토마호크식 순항 미사일에 비길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17일 발행된 한국의 간행물 최신호의 보도에 의하면 군의 관계자는 남북 군사분계선 폭판에 배치된 한국 측 부대에 이미 100여 발의 현무-3C형 순항 미사일이 배치되었고, 사거리 범위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순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거행하겠다고 선포해놓고 금방 또 한국이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공개하였습니다. 공격 범위는 북한 전 지역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및 일본의 일부 지역도 덮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때의 미사일 소식을 공개하였을까요? 한국은 근래 군사적 움직임이 빈번한데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잠시 뒤를 들어보시죠. 진행자 왕쓰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청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군사 동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가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3C를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한반도의 남북 군사분계선을 따라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왜 한미 군사훈련에 앞서 이 시점에 일어난 소식을 공개할까요? 현무-3C 순항미사일은 도대체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요? 한국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동북아의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런 화제와 관련해서 오늘 방송실에는 우리에게 해설을 해주실 두 분의 권위 있는 귀한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두 분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은 본방송국의 특약평론원이자 군사 전문가인 임적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한 분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군비통제연구중심의 주임인 텅지엔친 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텅 주임님? 두 분이 방송실에 오셔서 우리의 이런 화제에 참여하심을 환영합니다. 먼저 배경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관련 뉴스의 심층적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좀 보시죠. 한국 KBS 텔레비전 방송국은 17일 한국이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을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관리는 현무-3C형 지대지 순항미사일이 국방과학연구소가 2008년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이미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무-3C형은 길이 6m, 지름 53에서 60cm, 무게 1.5톤, 비행기용 제트식 엔진 채용, 속도는 마하 1 이하, 탄두 무게는 약 450kg, 정확도 오차는 1에서 2m입니다. 한국의 현무-3C의 성능은 미국의 전술형 토마호크식 순항미사일에 비길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17일 발행된 한국의 간행물 최신호의 보도에 의하면 군의 관계자는 남북 군사분계선 북판에 배치된 한국 측 부대에 이미 100여 발의 현무-3C형 순항미사일이 배치되었고, 사거리 범위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전에 방금 우리는 뉴스의 심층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카이 현무-3C 미사일이 미국의 토마호크식 미사일에 견줄만하다고 말한 것에 주의가 끌리는군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에 의하면 세계적으로도 현재 미국, 러시아 및 이스라엘, 이 세 나라만 이런 미사일을 만들 수 있으며 한국은 네 번째라고 했습니다. 이 현무-3C는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일까요? 인 장군님? 인조 견줄만 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진행자 견줄만 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은 다른데요. 인조예.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신문을 좀 분석해보시죠. 이 신문 보도는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고위 관리의 입에서 나왔으며 가짜 신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유형의 순항미사일을 연구 제조하려면 기술 축적이 매우 두터워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나라들도 하나의 새 유형을 연구 제조하는데 5에서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번에 2008년부터 연구 제조를 시작해서 2년이란 시간에 연구 제조해냈다고 합니다. 2년 동안의 연구를 해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00여 개를 배치까지 했고 대량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럴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현재 미사일 기술은 한국은 민수용 공업에 있어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지만 군수용 공업에서는 장기간 미국의 압제에 정치적인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미사일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나로호 발사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았듯이 한국은 미사일 기술, 로켓 기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심지어 어떤 부분은 북한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정황 아래서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사거리 1500km의 이런 미사일을 연구 개발했다는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이 첫째로 연구 제조 주기의 문제입니다. 둘째로 1500km의 이 미사일이 진짜라면 전 과정에 연구 제조를 해야 하고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금방 발각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2회 왕복을 해야 하는데 만약 시험장에서라면 장시간 시험장 둘레를 비행해야 하고 또 시험장의 이런 자동제어 비행은 무선으로 비행을 제어하는데 이건 매우 복잡한 것이며 매우 큰 시험장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이런 시험 조건을 1500km의 사거리를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나라 밖을 나가지 않고 자국 영토상에서 이런 시험을 하고서도 2년간이나 비밀을 유지하고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선포한다는 이럴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까닭의 최대의 가능성은 바로 이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의 출현 때문에 미국의 부품을 한국에 가져와서 조립한 뒤에 소식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스스로 연구 제작하였다고 말하면 미국은 책임이 없고 이미 100여 개를 배치하였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현재 사용 중인 미사일인 토마호크를 한국에 주는 것입니다. 한국이 배치를 완료하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이것은 한국이 스스로 연구해 만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이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진행자 소장님의 관점은 현무 -3C가 실제로는 바로 미국의 토마호크라는 것이군요. 텅 주임님의 관점은 무엇인지요? 텅찌엔춘 저도 인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와 견줄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한국은 미사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진행자 만약 진짜로 한국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텅찌엔춘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의 사병에게 발사하게 하면 발사를 할 수 있더라도 미국 사병이 발사한 것처럼 그런 정확성은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미사일 본체 때문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해서 목표를 타격하려면 매우 많은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어계통, 유도계통, 또 미사일 본체, 예를 들자면 목표 지역의 수문, 기상, 온도가 총을 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후 탄착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평화시에 장기간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정찰선, 정찰기는 시종, 우리 해안을 따라서 활동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주로 그곳 바다 지역의 수문과 기상을 수집하여 두었다가 어느 날 유사시가 되면 그들은 이런 정보를 미사일 속에 입력해서 비로소 이 미사일이 발사되어 나가서 목표를 명중하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저는 견주어 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국인은 매우 자랑스럽게 우리가 스스로 비교한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과 비견할 만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한국 민족의 일종의 표현입니다. 진행자 우리는 또 한국 매체가 이 순항 미사일의 배치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며 원래 단거리 순항 미사일은 평양 이남 지방만 가능했지만 이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평양 이북 지방 등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영이 시점에서 이 미사일이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미국의 토마호크이냐에 관계없이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런 뉴스를 내놓았을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수주 등으로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무이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올해로 설립 43주년을 맞으며 2018년 12월 기준 누적으로 8,6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지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KF-X와 수리온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함은 물론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기술력 향상 등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항공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또 2019년 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사업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된 항공사업은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의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그룹 편입 이후 항공 엔진 부문의 연이은 대규모 수주와 RSP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로서의 입지를 훌륭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울릉공항이 어둠 속에서도 항공기에 장착된 기기를 통해 이 착륙이 가능함은 물론 착륙대 폭을 대폭 넓힌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울릉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공항 운영 효율화를 위해 활주로 폭을 30m에서 36m로 착륙대 폭 역시 80m에서 140m로 확장했다. 활주로 양측에는 4.5m의 갓길도 만든다. 또한 면적은 2015년 기본계획 당시 41만 2,950제곱미터에서 1만 7,505제곱미터 증가한 43만 455제곱미터다. 부지 조성 면적이 증가해 각종 시설도 추가된다. 이로 인해 헬기와 소형 항공기 각 2대가 계류할 공간도 추가됐다. 해군, 경찰, 소방 등 헬기 운영기관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울릉도, 독도 인근 해난 사고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울릉읍 사동과 서면 통구미 간왕복 2차로 우회도로 647m 가운데 453m를 터널로 건설한다. 애초 계획된 우회도로와 공항 진입도로 일부가 터널로 변경돼 부지 활용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경점과 더불어 애초 눈으로 보는 시계 비행만 가능했던 울릉공항 건설 계획이 계기 비행을 할 수 있는 공항으로 바뀌게 됐다. 국토부는 울릉공항의 계기 정밀 접근 절차 운영을 위한 각종 항해 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계획에 포함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만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국비 예산 1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 가능성 검토.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북도가 한국항공대학교 등과 함께 진행한 지방공항과 산업연계 및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여객선을 이용한 수용의 항공이동뿐만 아니라 교통 편리로 인한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울릉도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제선과 부정기 항공편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 연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울릉공항은 연간 53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과 50인승이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시설이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소형 활주로 길이로는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일부 등 울릉도와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 유치만 가능하다. 또 내국인 면세점 도입과 도서지역 항공료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울릉공항 건설은 가두봉을 절취 4석과 육지에서 4석을 반입해 바다를 메우고 대형 케이슨을 4석 위에 안착해 활주로를 만들고 가두봉을 절취한 광장을 평탄 작업을 통해 터미널 및 계류장이 건설된다. 울릉공항은 지난해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실시 설계 검토에 들어갔으며 매림 및 환경 영향 등 각종 인허가가 끝나면 오는 9월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 1,200m 너비 36m 규모로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로 우리나라는 물론 인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가까운 외국에서만 운항할 수 있어 대형 항공기 취향을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